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월 1억 매출, 한 달에 1억을 파는 가맹점주들이 창풀에 찾아온 이유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어떤 브랜드인지는 알려드리지 않을 거고, 그리고 꽤 많은 나름대로 장사 잘 하시는 분들이 일단 창풀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데, 재밌는 거는 그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고, 더 재밌는 건 처음에는 정말 쭈뼛쭈뼛 자기 브랜드가 뭔지를 자세히 잘 알리려고도 안 해요. 그러면서 매출은 나쁘지 않다, 한 달에 벌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여기 창풀에 왜 왔습니까? 이렇게 여쭤본단 말이죠. 그럼 그때부터 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1억 매출의 가맹점주라고 한다면 일단 장사를 꽤 잘 하시는 분들이고, 장사가 될 만한 그런 투자를 또 하신 분들이죠. 나름 돈을 가져가는 축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맹점주들 중에서는 그래도 급이 있는 가맹점주들인데, 근데 왜 어떤 고민 때문에 창풀에 찾아왔는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일단 이게 또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종의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 좋은 상권, 그곳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죠. 그리고 나름대로는 당시 핫했던 브랜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픈과 동시에 터져요. 일단 오픈하자마자 장사가 무지하게 잘 되고 그 모습만 봐도 흐뭇하죠. 오픈 빨 때도 물론 잘 되지만 대충 1년 동안은 최고 매출이 막 오르고 대충 한 달에 대충 계산해보면 막 2, 3천씩 남기는 그런 경우들도 경험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사람이 치고 막 인력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정신없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장사가 되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생각에 일단 틀어막으면서 매출을 더 끌어올리면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대략 한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일단 뭐 한 바퀴 돌린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더란 말이죠. 매출은 확실히 좋은데, 물론 처음에 뭐 잘 될 때, 많이 남을 때는 달에 막 2, 3천 더 가져갈 때도 있었는데 1년을 딱 계산을 해보고 나니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계산해 보니까 결국에는 장부상으로는 한 1,500 정도, 그 정도 순수익을 가져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1,500만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다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또 장사가 잘 되니까 처음에는 내가 뭐 어느 정도 좀 경쟁력 있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들어오고, 그렇게 한번 들어올 때마다 또 방어전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매출이 빠지고 2년 정도를 지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꽉 차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회전율에서 딸린단 말이죠. 어차피 고정비 세팅은 다 해놨는데 회전율이 빠지니까 이게 고스란히 과거보다는 적게 버는 매출, 아니면 적자 폭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년 정도 하니까 한 달에 1,500이 아니라 이제는 1,000만 원 정도, 8,900, 1,000만 원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는 와중에 또 다른 브랜드들 아니면 뭐 다른 가게들이 또 들어오고 뭐 이런 상권이 나름 나쁘지 않은 데들은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단 프랜차이즈라는 게 여기 뭐 내가 지금 문정동에다 했는데 뭐 가락동, 잠실 이렇게 다 먼 데서도 오는 게 아니라 다 동네 장사라는 거잖아요. 그 동네도 다 같은 브랜드가 있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가게 음식 다 먹어본 것 같고, 재방문이라는 거를 오게끔 그 손님들한테 매달려야 되죠. 그리고 상권을 더 넓혀, 물론 개인 매장들은 처음엔 어렵지만 점점 알려주면 알려주면 상권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이 매장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실상 내가 장사가 잘 되면 잘 돼서 그 근처로다가 가까운 곳으로다가 동종 브랜드들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고객 창출이 어렵죠. 그럼 결국 바운다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자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본사에서는 장사가 좀 뜸하면 점심 장사도 해라, 아니면 마케팅을 더 해라, 이런 식으로 돈을 더 쓰라고도 하지만 점심 장사로다가 했어. 근데 점심 장사로 매출이 올랐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점심 장사가 오른 만큼 저녁 장사 매출이 또 떨어져. 어제 그 수요가 그 수요니까 결국 점심 하면 또 끌어 쓴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점심 매출을 올라는 건 결국에 원래 오던 고객들 끌어 쓰는 거고,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마케팅 할 땐 사람들이 오죠. 근데 그때 왔을 땐 또 렉 걸렸다가 또 마케팅이 끊기면 또 횡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짝 매출 올리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또 그거 한다고 광고비 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계에 부딪히더란 말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봐야 이게 한계가 있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옛날처럼 오르기 좀 힘들겠는데 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했던 방식이 또 프랜차이즈니까
또 다른 프랜차이즈를 또 알아봐야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또 요즘 또 뭐가 괜찮나 또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문제는 결국 2년 동안 내가 장사를 했는데 처음에 투자금으로 쓴 돈이 한 돈 3억은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아직 다 갚지 못했어. 그나마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을 때 좀 엑싯에서 넘기지를 않으면은 처음 들어간 돈도 회수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 2년 동안 그냥 밥 먹고 산 거예요. 근데 난 처음에 3억이 들어갔으니까 이걸 회수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바로 엑싯해서 이걸 채워야 되나? 그럼 그때서야 또 매장을 넘길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브랜드를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으로는 지금 내가 과잉 투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1억 이상 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어차피 인력 세팅을 화려하게 해놓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할 일 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저 가게는 어떤가, 저 브랜드는 어떤가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염탐을 다닙니다. 근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니 저 가게는 완전히 허름한 해장국집인데 저렇게 아저씨들이 꽉꽉 차 있고, 아니 저 가게는 그냥 대패 삼겹살에 김치찌개 팔고 있는데 인테리어 투자도 거의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물류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예요. 어쨌든 이 물류 소진을 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성을 가진 본사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브랜드란 말이에요. 물류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결국 물류를 많이 소진해서 먹고 그렇게 회전을 돌리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그렇게 만드는 식사 개념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뭐 분위기가 중요한 무슨 와인바라든지 살롱이라든지 라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조건 많이 먹고 나가고 또 들어와서 또 먹고 나가고 빨리 먹게 하기 위해서 막 서빙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이런 브랜드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고객층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상 소비를 하는 층하고 매장에 와서 사진을 찍고 막 올리고 하는 이런 마케팅용 소비층하고 좀 달라요.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곳에 알리는 일은 젊은 층들이 하지만 사실상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아니라 그냥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고, 그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기랑 술 시켜서 무지하게 먹는 그냥 동네 아저씨들 뭐 이런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 오픈한 우리 프랜차이즈 매장이 지금 제일 이쁜데, 근데 나보다 1, 2억 정도 덜 투자한 그 사장님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고, 게다가 본사 물류 통하지 않고 직접 고기를 어떻게 받는다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그럼 그 단가를 확인해 보면 이게 기가 막히더란 말이죠. 처음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서 뭐 주는 대로 받아서 장사를 한 건데, 하고 난 다음에 옆에서 장사를 해서 알토란 같이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 보니까, 거기다 자신이 장사하는 거를 대입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효율인 거예요. 그렇다고 용기 있게 지금 다 때려치고 내가 개인집처럼 그 옆에 사장님처럼 용기 있게 차릴 수 있는 그런 배짱도 없고, 그럼에도 뭔가 지금 너무 아깝고 내가 이 고생 많은데 남는 건 이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고 이런 찝찝한 뭔가가 있고, 본사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할 자신은 있는데 뭘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될까? 뭐 이런 걸 모르는 상태? 지금이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네임드도 있고 매출도 높고 핫해 보이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는 겉모습은 지금 나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쓴 비용 대비 지금 내가 가져가는 게 이게 효율적인 건지, 투자한 지 과잉 소비인 건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게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유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들도 있겠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그래서 찾아와서 창펄지기 당신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러 오는 겁니다. 월 매출 1억 정도 나오는 가게를 차리려면 점포 구입비로만 보증금 권리금만 했을 때 최소한 2억 정도 이상은 쓴 사람들일 거고, 그걸 또 꾸미는데 또 한 2, 3억 쓴 사람일 거예요. 어차피 매출 1억 이상 나오는 매장들은 내가 거길 팔고 나갈 때도 바닥 권리금은 받을 겁니다. 문제는 이 시설 금액인 건데, 아무리 시설을 살려서 한다고 해도 뭐 1억 5천, 평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1억 5천, 2억 새로 하게 되면 2, 3억 그냥 들어요. 근데 최대한 가급적 이렇게 컨셉 맞춰야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보다는 어차피 컨셉 맞춰서 해야 되는 게 프랜차이즈니까 다 때려 부셔서 하든가 아니면 공실 찾아서 하든가 이럴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공실 같은 데 들어가면 또 월세는 또 높을 거고, 어차피 돈을 번다는 개념이 우리는 뭐 뭘 차려가지고 무슨 땡땡 무슨 프랜차이즈 무슨 점 오픈하자마자 첫 달 순수익 뭐 1,500, 2,000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처음 들어간 투자금을 회수를 안 했는데 어떻게 첫 달에 수익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1년 정도 이렇게 해봐가지고 세금 떼고 뭐 떼고 다 한 다음에 남는 돈 가지고 투자금을 갚은 다음에 그 다음에 봐야지 이게 정확한 계산이 되는 건데, 초기 투자금을 회수해야지 그 다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쌈밥집을 인수했어, 뭐 삼겹살집을 인수했어, 돈 5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월 1,000만 원씩 가져간대. 그러면은 솔직히 생활비를 써도 1년 안에는 회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회수도 빠르고 돈을 버는 구간도 빨리 오는 건데,
있는데 우린 그걸 어떻게 전환시킬지 어디서부터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월 1억 이상 매출하는 가맹점주들이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렇게 장사를 해서 이렇게 벌고 있어 해놓은 사람 거를 봤을 때는 그걸 보고 나선 아 그렇게 되는구나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0부터 네가 그렇게 만들어 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얘기를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해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억 이상 파는 가맹점주들, 그분들 훌륭합니다. 최소한 거기에 룰대로 맞춰서 정확하게 투자를 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다 보면 뭔가 모범생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범생. 그동안의 삶이, 장사하기 전부터의 삶이 성실했을 가능성이 많고, 주어진 환경, 주어진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크고, 확실하게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 또 제가 욕을 또 바가지로 먹을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일반 회사들에서도 학벌을 보잖아요. 학벌들을 본 것도 사실 그 학교 출신이어서 그 학교가 좋으니까, 이런 것보다도 그냥 성실함, 근태, 근무 태도, 이것 때문에 학벌을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차피 신입사원들인데 무슨 능력치를 확인합니까? 근태만 좋으면, 좋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주어진 과제만 주면 어떻게든 풀어내는 그런 열심히 하는 성실함이 있단 말이죠. 결국에 열심히 해왔던 사람들이 학벌이 좋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학벌이 안 좋았던 사람들, 어떤 이유에서든지 과거 생활을 나태하게 했던 사람들, 말로는 의지를 불태우고 막 절박하고 이런 얘기 다 하죠. 근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고 오픈을 하게 되면 180도 달라지는 사람은 되게 많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핑계거리는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성실함을 갖추고 1억 이상을 낼 수 있는, 본사가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그게 그만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할 것만 있으면 정말 열심히 하는 이분들의 능력은 제가 볼 때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은 모범생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들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높고 잘하는 거예요.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의 시스템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만들어 놓고 제시한 이런 시스템적인 이런 문제 해결을 정말 충실하게 잘 이해하는 점주들이 많거든요. 그 점주들은 그래도 퇴직금도 좀 빵빵하고 학벌도 좋고 집에 돈도 좀 있고, 그래서 첫 창업할 때 한 2, 3억 정도 이상 투자하는 것도 무난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고, 근데 그걸 못했던, 뭐 학벌도 안 좋고 연봉도 별로 안 좋았던 회사 다니고 집안도 뭐 돈도 뭐 썩 그렇게 좋지 않고 어려워가지고 그 많은 기회를 받지도 못했고 열심히는 나름대로 살았는데 그 환경에 맞춰서, 근데 앞서 얘기한 모범생들과도 같은, 그걸 꼭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실함과 강박감과 절박감에 살았던 적이 없어서 프랜차이즈 선택할 때 돈이 적게 드는 프랜차이즈, 돈이 없어서 2등, 3등 브랜드 선택하고 돈이 없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상권 입지 선택하고, 일하는 것도 반에서 15등에서 20등 정도 하는 그런 노력으로다가 가맹점 일을 하니까 매출과 수익이 얼마나 나겠어요. 반면에 모범생 점주들,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그런 점주들은 오히려 중소 프랜차이즈 대표들 보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확실하지 않고 모호해요. 원래 그 모범생들은 확실한 거 좋아하거든요. 왠지 뭐 이런저런 뭐 까탈스럽게 질문을 하면은 버벅대고, 중소 프랜차이즈 대표, 왜냐면 완벽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니까 시스템적으로다가 대형 프랜차이즈에 필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범생 입장에서는 왠지 실력이 좀 부족한 선생님 같아,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 중소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체계 있고 남들이 봤을 때 좀 신인도도 있고 신뢰성도 있고 뭐 완전 무결하게 뭔가 시스템이 쫙 깔려져 있는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창업에 있어서는 중소 프랜차이즈나 이제 막 시작한 시스템 없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내가 다 하나하나 더 모자란 걸 채워가면서 하는 게 더 배우면 유리하니까. 근데 그렇게 어쩌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어쩌면 이 훌륭해 보이는 이런 모범생과도 같은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 1억 이상 매출을 하는 이런 가맹점주들이 모자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과제 설정 능력입니다. 숙제를 푸는 건 자신 있지만 숙제를 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줘서 그대로 해야 되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속편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과제를 설정해서 0부터 만들어가는 게, 이렇게 해나가는 거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보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과제 설정과 진정한 첫 창업에 대한 그런 힌트를 얻고 싶어가지고 창풀에
와서 이 창풀직이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어쨌든 창풀에서는 작게나마 초보 창업자들이 그렇게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끔 처음 세팅을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그 과제들을 또 혼자 풀 수는 없고 같이 풀어낼 팀원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궁극적인 생존은 말이죠,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처럼 번듯하게 그냥 장사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빈 강정처럼 혼자만 고민 안고 겉으로 봤을 때 그냥 삐까뻔쩍한 삶이 아니라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아야 되는 점점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나의 미래를 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직접 풀어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옆집 언뜻 보면 좀 초라해 보이지만 언뜻 보면 나보다 좀 덜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 옆집 대패 삼겹살집 사장님처럼 진짜 자영업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중고 초보 창업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분들 중에서 진짜 나름대로 가맹점으로서 매출을 상위를 찍었던 분들이 앞으로의 것들을 진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창풀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가맹점을 가지고 처음서부터 난 0부터 만드는 것도 난 싫어, 차라리 가맹점을 차라리 여러 개를 하고 이걸 기업화를 시킬 거야, 뭐 이러신 분들은 사실 찾아올 이유도 없어요. 그냥 좋은 거 하나 하고 또 하고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다매장으로 딱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또 물론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방식의 진짜 나만의 생존 방식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는 고민이 이런 정도고, 앞으로 매출이 높으면은 나도 돈 버는 게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이런 고민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 이런 정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